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 노선에 효천역을 경유하기로 했던 광주시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이미 확정된 노선을 변경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정부의 숙제를 풀어내지 못해서인데요. 광주시 역시 준비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상무역에서 KTX 나주역까지 30분대로 이어주는 광역철도 구축 사업. 막대한 건설비뿐만 아니라 매년 200억에 달하는 운영비까지 광주시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효천역 경유였습니다. 광주 시민 이용률을 높이고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역세권을 살리고자 늦게라도 노선을 수정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 효천역을 경유하는 광주시의 노선 변경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토부가 경제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를 통보한 겁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효천역 경유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했을 때 허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결과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효천역 경유 없이 상무역과 나주역을 곧장 잇는 원안 노선을 심사하고 있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효천역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변경하기에는 이용객 수요와 사업비 등 산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광주시에 자료를 보완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진일 보완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확보된 용역 예산도 부족했고 연구 시간도 촉박했다며 미흡한 준비를 인정했습니다. 효천역 경유를 기대했던 시민들은 이번 수정안이 백지화되지 않도록 광주시가 더 노력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성정 안 들리고 마구 나주로 가면 같은 사람은 좋지요. 말로만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지 않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효천역 경유가 빠진 원안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오는 6월 마무리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광주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인 만큼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지난해 여름 나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에어컨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심각한 미분양으로 관리비를 내지 못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젠 전기와 수도까지 끊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580여 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철수한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용역업체가 수개월째 관리비를 받지 못하면서 업무 중단을 선언한 겁니다. 공과금을 내고 또 우리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가 못 버티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철수하겠다는 거죠. 입주민들은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고 있었지만 문제는 미분양이었습니다. 전체 588세대 중 36%만 입주를 마쳤습니다. 이 중 상가는 82세대인데 단 2세대만 영업 중입니다. 이 같은 미분양 공실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에서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오피스텔이 계속 분양되지 않으면서 시행사가 관리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진 겁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8개월 동안 관리비 5억 원 가까이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은 건물 2층 상가 부분입니다. 입주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비어 있고요. 사람이 없다 보니 이 에스컬레이터도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철수하면서 당장 소방, 엘리베이터 시설 등을 관리할 직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과금도 수개월째 내지 못하면서 다음 달부터는 전기가 끊길 수 있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문제로 관리사무소가 철수했고 폭염의 에어컨 가동이 이틀간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반년 사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입주민들은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상태고 전기랑 단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더 걱정되는 상태입니다. 나주시는 민간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예고대로 전기나 수도가 끊길 경우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설 명절이면 세뱃돈으로 쓸 신권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계좌이체나 전자상품권 사용이 늘면서 이 같은 설 복돈 풍습도 점차 달라지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빳빳한 지폐를 한 장 한 장 세어보고 새 봉투에 고이 넣습니다. 신권 10,000원으로 70만 원만 부탁해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른 오전부터 세뱃돈으로 쓸 신권을 교환하러 온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신권 좀 갖고 왔어. 이거 이제 우리 손지들하고 이거 주면서 우리 애들 가족이 전부 다 건강하라고. 설 연휴 전 화폐 교환을 위해 한국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은 이 본부에서만 하루 평균 250명. 명절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과거와는 달리 신권 교환을 위해 찾는 고객 수는 절반 이하로 대폭 줄었습니다. 설 명절 이전 전국의 화폐 교환 건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면서 2020년 66,419건에 비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현금 사용이 줄어든 소비 성향 때문입니다. 전자결제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현금 수요는 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대면 그러니까 명절 때 사람들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줄 수 있는데 멀리 있으면 그게 어려우면 이렇게 계좌이체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계좌이체나 기프티콘 사용이 늘면서 명절 세뱃돈 문화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설 전 한국은행의 화폐순 발행액도 5년 사이 1조 원가량 감소했는데 추석 명절의 경우에도 화폐순 발행액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 보면은 이제 요즘 거의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직접적으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 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복이 찾아오길 바라며 전하던 명절 복돈. 새 지폐를 봉투에 고이 넣어주던 마음도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햇빛 연금을 통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연금과 주민펀드로 확장하며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고 김환기 화가가 태어난 신안군 안자도 1980년대 이후 쇠락했던 이 섬이 3년 전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변화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해마다 30억 원의 발전 수익금을 주민에 나눠주는 햇빛연금이 시행되면서 안자도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설치 전 2,694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051명으로 357명 증가했습니다. 자라도, 지도, 비금도 등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다른 섬들 역시 인구 증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나이 드신 분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렇다 치지만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햇빛연금을 받는 신안군 주민은 16,000여 명. 이는 전체 인구의 45%에 달합니다. 4인 기준 한 가구가 받는 햇빛연금은 많게는 연간 1,000만 원. 연금은 전액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람연금도 도입됩니다. 자운돌을 시작으로 풍력발전 수익금이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32년이 되면 1인당 매월 50만 원 수준의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줄 수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완착한 그런 자치단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신안군은 연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상풍력발전단지에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주민펀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기반으로 주민들은 연간 13%의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과 협력해 1,000억 원 규모의 신안 군민펀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가는 신안군. 전국 최초란 수식어를 단 이 실험들이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낼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계엄 선언 이후 지금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조차 궤변과 떠넘기기를 계속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을 막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함께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입장을 보호하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궤변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신속한 파면과 처벌만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 부하들 책임 떠넘기고 그런 보면은 인간적이지 못하고 너무 비겁해. 그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참담하고 부끄럽거든요. 법을 최대한 알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국민을 무시한 또 부하 직원들을 무시한 개변의 형태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시민들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와 법원의 결정까지 무시한 채 안하무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공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 끌어내려야죠. 나라가 너무 시끄럽고 정말 살기도 힘들고 그래갖고 장사들도 안 되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이 또다시 확인되면서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외침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출연합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상황과 국립의대 추진 상황,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김 지사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비판적 입장의 배경에 대해서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 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GGM 노사의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가동된 가운데 노조는 조정중재위가 주주로부터 독립해 운영돼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GGM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일부 주주단은 노조 결성 등 노동 3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정중재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열리는 조정중재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GGM 노조는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 등을 요구하며 오늘 조합원 30여 명이 세 번째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1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일부 로펌에서 참사를 영업에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개별적으로 유가족들에게 접촉하면서 사건을 선임하려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유가족협의회 입장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배상과 보상 관련 금전적 이야기를 유족 동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한국경영원 김보현 대표이사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도서에 대해 법원이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21일 5.18 기념재단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쓴 5.18 작전 부기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해 5.18 관련자와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해마다 1,000명이 넘었던 광주 광산구 지역의 원거리 고등학교 배정 인원이 올해는 700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올해 일반고 합격자 11,000여 명에 대한 고등학교 배정을 실시한 결과 광산구의 원거리 배정 인원이 지난해 1,152명에서 올해는 73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과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의 학급당 정원을 다른 자치구보다 많은 28명으로 유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2025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광주-전남 주요 품목의 수출 제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무역협회는 그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해외 현지 생산 증가, 석유 제품 가격 하락 등을 꼽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